네,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 세계 42개국 대유행 서막, 미국 정부도 지역사회 확산, 시간 문제. 중국의 우한 봉쇄 한 달이 지난 26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걸쳐 급성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대유행 서막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유럽과 중동 전역이 날마다 놀라운 속도로 기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쇼크에 총력전을 펴는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와 급박한 싸움에 돌입하고 있다. 낸시 메소니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이며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1년 내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다수는 가벼운 증상만 보이며 지나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26일 저녁 8시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나라는 42개국이다. 확진자는 8만 1,163명, 사망자는 2,765명으로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 3,099명, 사망자 10명에 이른다. 확산세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으로 순식간에 번지고 있다. 유럽은 이탈리아 접경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에 걸쳐 동심한 형세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다수 확진자는 최근 이탈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됐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는 확진자 부부가 근무한 호텔이 폐쇄됐다. 프랑스, 독일도 최근에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한 확진자 사례들을 이날 새로 보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장관들은 25일 코로나19 회담을 열어 유럽연합은 국경 폐쇄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도 폭발적인 확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 사망자 19명이 발생한 이란에서는 방역을 지휘하는 이라지 하리르치 보건부 차관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코로나19 발병 사태를 보도진에게 브리핑하다가 불편한 몸 상태가 드러나 검사를 받았다. 쿠웨이트도 이란을 다녀온 2명의 추가 감염자 발생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2명이 중태 위험에 처해 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비상위기 재앙관리청은 이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제리에서도 이날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레바논, 이집트,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오만에서도 1명에서 20명이 감염에 보고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406명으로 1월 20일 중앙정부가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발표 수치로만 볼 때 중국에선 꺾이는 동향이 완연한 반면 중국 바깥에선 정반대로 글로벌 대유행이 점점 뚜렷해지자 미국 보건당국도 긴장 수위를 바짝 올리면서 미국 안의 대규모 확산을 시간 문제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낸시 메소니의 국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결국 우리는 미국 안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보건당국 자원들이 이날 상원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안에서 매우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에 더 많은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예상된다. 그럴 경우 마스크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3억 개의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 비축량은 3천만 개 가량이라는 것이다. 메소니의 국장은 이날 미국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소규모로 나누는 등의 방식으로 대면 접촉을 제한할 방법을 찾고 병원들은 긴급한 환자가 아니면 수술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했다.
기업들은 대면 회의를 원격 업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메소니의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가 애초 발원지 중국의 바깥 지역인 한국,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급증해 이런 경고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탑승객을 포함해 모두 5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염병 전문가인 마크 립시치 교수는 25일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한 인터뷰에서 1년 내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이상적인 억제책을 쓰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행을 금지하고 도시를 폐쇄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립시치 교수는 감염됐더라도 많은 이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거나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구 와달라 한 의사의 호소, 전국서 250명이 응답했다. 전남 광양 옥령보건지소에서 공정보건의로 근무 중인 김형갑 씨는 26일 새벽 6시께 지역의 또 다른 공정보건의 한 명과 함께 대구에 도착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공중보건의들을 돕기 위해 대구 지역 진료 파견에 자원했고 순번에 따라 이날 대구에 투입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하며 꼭 가야 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그렇게 정해졌다고 차출된 것처럼 답하고 말았다. 그는 이날부터 2주 동안 다른 지역에서 투입된 89명의 의료진과 함께 자간 격리된 상태인 대구 지역의 의심 환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방호복을 입고 이들의 검체를 채취하는 이동 채취반 일을 맡는다. 대구에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고글, 방호복 등 방역용품도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서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 회장은 지난 25일 5,700여 명의 대구시 의사회 회원들에게 동료 여러분들의 권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보내고 감염 의료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호소문에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보아야 하는 응급실은 폐쇄되고 선별검사소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넘친다.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신속한 진단조차 어렵고 확진 환자들조차 병실이 없어 입원 치료 대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전국 각지의 의사들이 이 호소문에 뜨겁게 호응했다. 26일 대구시 의사회의 설명을 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대구에서 231명의 의사뿐만 아니라 광주 10명, 경북 3명, 경남 2명, 전주 2명, 인천 1명, 서울 1명 등 전국 각지에서 250명의 의사가 동참 의사를 밝혀왔고 이날부터 일부는 바로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격리병원 등에 투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기준으로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40명 등이 대구 의료봉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8일 만인 26일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가 1,02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불안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전보건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과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대구의 감염의료 현장 투입을 자원하고 있다. 이날 대구에서는 코로나19로 개명돼 대구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4살 남성이 사망하고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까지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시청 별관을 폐쇄하고 소독 작업에 들어갔다. 결혼식은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평소 시민들로 북적이는 동성로는 1분에 1명꼴로 사람이 오갔다.
하지만 이들의 불안의 줄이 의료진들의 선의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송명재 씨는 지난 24일 대구 진료 파견을 자원했다. 그는 다음 달 11일 대구 선별진료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송 씨는 지금 대구가 많이 힘드니까 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우시더라며 의사가 제일 안전하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4일, 오는 4월 공보의 전역을 앞둔 그는 전역 직전까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송 씨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며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진료 활동을 벌였던 기억을 요즘 되살리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볼 필수 의료 인력이 충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 달 25일 대구로 파견을 가게 될 공정보건의 조중현 씨는 역시 대구에 먼저 가고 있는 공보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레벨 D 방호복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해야 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연속으로 환자를 돌본다고 들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은 상당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데 대구는 얼마나 더 할까 싶어 자원하게 됐다고 말했다.